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감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 안녕하세요,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 쭉쭉쭉쭉 하고, 오늘은 인바디 분석법 기초적인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인바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건강을 챙기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인바디의 가장 중요한 수치를 확인을 해서 우리 제품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탑셰프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육의 목적이 이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 또 두 번째는 매일매일 듣는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 즉, 콩나물 씨루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키웠잖아요. 콩나물 씨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물로 콩나물을 이렇게 무르익고 크는 것처럼, 오늘 아침의 교육이 여러분들 마음을 쑥쑥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정도는 내가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분석법이죠. 사실 인바디는 어떤 정확한 공식 명칭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죠. 정확한 건 체성분 분석표인데, 체성분 분석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탑, 인바디라는 기계가,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세계 1위를 또 달리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이죠. 인바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인바디라는 기계를 통해서 체성분을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건강과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수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스토레이트 공부할 때 무기질이 4% 내외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르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른 것처럼 비율도 구성도 다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뼈를 비롯한 무기질이 5.5에서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 물이 몇 %냐 얘기할 때 70% 얘기합니다. 지구에도 바다가 70%를 차지하고 사람의 몸에도 물이 70%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찬가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이 들으면, 그리고 남녀 구성에 따라서도 체성분이 다릅니다. 물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몸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공부하겠지만 여성의 몸은 지방이 많게 돼 있고요, 남성의 몸이 근육이 많은데 근육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성분에서도 수분이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얼굴이 탱탱한 거 보고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이 물의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은 수분을 보유하는 비율도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체 수분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근육입니다. 근육하고 장기예요. 심장 같은 장기. 그래서 이런 장기나 근육에 70%가 있고, 지방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그리고 뼈에 또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물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긴 하죠. 네. 뼈가 그렇게 딱딱한 것 같은데 지방보다 수분 함량이 더 적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근육이 어느 정도 있고 지방이 어느 정도 있고 무기질이 얼마나 구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해나가는 거죠. 전기를 흘려서 그게 체성분 분석, 네, 기계로 얘기하면 인바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에? 눈에. 와, 눈에 제일 많이 있고 뇌 그리고 이런 심장, 신장 이런 곳에 장기에 수분 함량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바디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얼마나 내가 살이 쪘지 안 쪘지가 몸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체지방률이라는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만이라는 게 뭘까요? 너 살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요? 몸무게가 똑같이 60kg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많으면 날씬하고 예뻐 보이고 어떤 사람 지방이 많으면 정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어를 두르고 다니면서 살쪘어, 배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우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비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인바디, 즉 체성분 분석기가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정확히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비만을 평가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비만인 사람에게만 사실 위고비 같은 처방을 하거나 다이어트 약 같은 걸 처방을 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체지방률 갖고 따지진 않아요. 거기서는 뭘로 따질까요? 네, BMI라는 체질량 지수로 따집니다. 사실은 조금 아직은 뭐 비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인바디 기계나 체성분 분석표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이거로 나갑니다. 뭐로 따지냐면 몸무게와 키, 요 두 가지만 갖고 따져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비만이다 비만이 아니다를 따집니다. 몸무게를 키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키로, 키의 제곱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몸무게 60kg라면 키의 제곱인데 키의 제곱을 미터로 나눈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60kg고 키가 160이다 그러면 60 나누기 1.6 나누기 1.6 제곱이라는 걸 두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자, 체질량 지수가 얼마 이상이면 비만일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겠죠. 건강에 대한 기본이니까. 그래서 BMI 기준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뇨 수치 어제도 배웠죠. 당뇨가 기준이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당의 결합 숫자를 따진 뭐죠? 네. 그게 얼마? 5.6 또는 6.5. 그래서 당화혈색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혈당, 당뇨의 기준을 따지는 건 그렇듯이 기준이 뭐 5.6, 6.5 이렇게 외워야 되듯이 BMI도 그냥 기준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5 이상이면 비만 이 정도. 그리고 20 내외다 그러면 뭐 보통 이 정도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사실 체질량 지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라고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건 BMI 체질량 지수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률은 진짜로 우리 몸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는 근육이나 지방의 비율이 보지 않고 단순히 몸무게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근육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을 때도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고지혈증이 있음에도 건강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아니면 고지혈증이 조금 애매하게 있지만 그 사람이 고혈압이나 다른 혈당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이슈가 안 좋다고 하면 당분간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만 보지만 체지방률은 뭐 보는 거예요? 지방과 근육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질량 지수는 25 이상이면 비만이고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체지방률은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 체지방이 우리 몸무게의 몇 프로? 30% 이상을 차지할 때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을 30% 이상 하고요, 남성을 25% 이상 합니다. 왜 그럴까죠? 아까 얘기했대로 우리 몸의 수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지방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분은 남성이 더 높고 지방은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5% 또는 또 10% 이상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BMI 그리고 체지방률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인바디라는 기계를, 체성분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은 아까 30, 25라고 비만을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으로 가기 전에 혈당도 126, 100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공복혈당의 위험수치, 또 질병의 기준 하듯이 체지방률도 비만을 넘어가는 것보다 평소에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남성은 20% 이하 그리고 여성은 28% 이하를 이 정도까지는 관리해야 건강하다,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 28을 외워주시고요, 남성분들은 20 정도로 이하로 관리해야 되려고 목표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바디의 원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봤듯이 우리 몸의 구성이, 체성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분 함량이 다 다른 거에 집중을 했어요. 수분이 어디에? 장기나 근육에는 수분 함량이 높고, 뼈에는 수분 함량이 낮고, 지방에는 수분 함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기를 통해 보는 거죠. 미세한 전기를 통해서 저항이, 물이 많은 곳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물이 적은 곳은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파수의 파장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게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분이 있다고 추측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정확할 수가 없죠. 몸을 정확히 찍는 게 아니라 전류를 흘려든지 전압을 측정하면 저항값이 나오는데, 그 저항값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체수분, 근육량, 체지방량을 간접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낮은 전기를 통하게 높은 전기를 통하면서 저항값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느냐가 중요해요. 전기가 흐르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전기가 부딪히지 않게 팔, 겨드랑이를 벌리고 측정합니다. 전기가 서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뭐든지 잘 통할 수 있도록, 굽어지지 않도록 팔을 펴고 다리를 펴고 측정합니다. 당연히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맨발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측정할 때도 너무 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손이나 발이, 특히 겨울철엔 그렇죠. 그럼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너무 각질이 많거나 발 뒤꿈치나 또 손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로션이라도 발라서, 우리가 왜 문 딸 때 비밀번호 누를 때 손가락에 수분이 아예 없으면 안 눌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약간 로션을 바르고,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손이나 발에 측정합니다. 맨발로, 맨손으로 당연히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마찬가지, 체중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전에, 식사 전에 측정을 해야 정확히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샤워 또는 목욕 전에 하면, 샤워나 목욕은 뭐죠? 수분을 또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아침 공복에 화장실 다녀와서 재는 거, 몸무게 우리 그렇게 재잖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상태에서 재면 변동을, 몸무게 변동도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딱 재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석표 보면 세 가지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격근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근육량은 달라요. 전체 근육량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근육은 어디에도 있어요? 네.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하다못해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대장이나 이런 분도 연동운동을 하니까 그 안에 근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근육을 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힘을 쓰는 발과 다리에 있는 근육들 그런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는 그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이 세 가지를 비유하면 제일 크게 수치로 봅니다. 그래서 체중 대비 골격근 근육이 얼마가 있느냐 지방량이 얼마 있냐 이것을 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근육이 적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뭐는 지방이 많아 그러면 허약한 거 그래서 C자형이라고 합니다. C자형도 허약형이 있고 비만형이 있어요. 여기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체지방량이 많은 C자는 비만형이 되고 몸무게도 적지만 골격근이 더 적어 그리고 체지방이 적지만 골격근이 더 적어 그러면 허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C자는 비만형이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C자형은 허약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I형이에요. 뭐가? 체중도 비슷하고 체중과 근육과 지방이 평균에 딱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근데 세 개가 다 많아도 I형 똑같고 세 개가 다 적어도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I형 중에서도 허약형 I형 그리고 저체중 I형 그리고 과체중 I형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대부분 뭐에 요 I형만 가도 아유 건강하고 표준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I형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치 체중의 표준 그리고 골격근량 표준 체지방량 표준을 달성만 해도 건강하다고 평균에 이른다고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D자형이에요. 체중은 뭐가? 체중은 적고 체지방량이 적은데 근육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찾아보기 쉽지 않죠. 되게 헬스장을 많이 가고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조금 어려운 가장 이상적인 인바디라고 하는데 비율로서 보면 정말 적은 비율이에요. D자형의 분석을 저체중 근육은 많은데 체중이 적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꿈꾸는 체형이다 인바디에서. 그래서 근육은 많고 체중과 체지방이 낮은 체형을 D형이다. 그래서 인바디 분석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거 까먹어도 I냐 C냐 D냐 아직은 내가 C지만 I로 가고 있다. 내가 I라면 조금이라도 D자형으로 가보려고 노력하는 방향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I형이야. C에서 I로 바뀌었어. 우리 PM 제품 먹고 2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 나는 운동은 똑같이 했는데 I형에서 D형으로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인바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대개 요즘은 인바디도 휴대폰 앱을 통해서 분석하고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인바디가 좋은 이유는 다른 체성분 분석 기계보다 정확한 것도 있지만 호환성이 좋아서 그래요. 내가 앱을 깔아놓으면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인바디 기계 뭐 보건소 가든 어디 가든 거기에 링크를 해놓으면 내 자료가 내 앱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록이 관리되고 분석을 연결선상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보시면 많이 보는 게 이제 근육량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근육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표준 이상인지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손, 발을 양쪽을 다 재기 때문에 좌우, 위, 아래를 손으로 발로 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전기는 이렇게 흐르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과 근육과 체지방량 세 가지가 가장 기준으로 보고요. CID 유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아까 C자는 아까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체형들, I자는 보통 다, D자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체형. 이런 경우 지금 사례에서 보는 사람은 체중은 평균보다 조금 작고 골격근량은 평균보다 좀 많고 체지방량은 평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도 근육이 많은 D자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분석을 보면 아까 BMI 나와있죠. BMI 인바디 분석기에 본인이 인바디는 키를 못 재잖아요. 그래서 키는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입력을 하시면 몸무게는 당연히 체중은 같이 재니까 그 체중과 키를 가지고 나눈 거죠. 그래서 체중 나누기 키를 2번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참고치라고 얘기했죠. 인바디를 안 한다면 BMI가 중요하지만 인바디를 한다면 BMI보다 더 중요한 건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률이 8.7로 나왔네요. 표준 이하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체지방률은 1.6을 더해도 되는 사람이다. 표준보다 우리 1.6%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분석이라고 있는데 복부 지방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표준 이하로 0.79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직도. 그래서 이거는 참고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체지방률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내장 지방 레벨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표피, 피하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있는데 그리고 비수성 지방이라고 해서 잘못 붙어 있는 지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내장 지방이 결국은 비수성 지방과 함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졌는데 이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레벨을 얼마로 8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이네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진짜 없는 사람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에서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어떤 이유고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 분석에 보면 기초대사량이 얼마다 나옵니다. 좀 화면에 적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례인 경우는 1618kcal. 이 기초대사량은 뭘 가지고 따졌을까요? 당연히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근육량 비례해서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근육이 많으면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비만관리나 건강관리에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바디를 했어 그럼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C자형, I자형, D자형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체지방률이 몇 %인가, 28% 이하인가,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 얼마인가, 7인가 8인가 9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대사량이 얼마인가를 알아두시면 내가 기본적으로 인바디 체성분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보면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1200 왔다 갔다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너무 1100 이하로 떨어졌다, 1000 이하다 그러면 근육이 너무 적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1300을 넘어간다 그러면 괜찮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초대사량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운동과 함께 웨이를 먹는다. 이런 거 정말 웨이는 효과가 기초대사량, 즉 근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웨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면 인바디 체성분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체지방률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은 여성 28%, 남성 20% 이하로 관리할 것. 내장지방 레벨은 얼마 똑같아요. 8과 연결돼서 8 이하로 관리할 것.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아까 뭐 말씀드렸죠? CID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타입이 C냐, 지방이 많은 타입이냐, 평균이냐, I냐, 근육형이냐, D냐를 외워두시고, 여기에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내가 기초대사량이
1200인지 300인지 500인지 600인지 이걸 기억을 하시면 내가 내 몸에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수치를 뭐 혈당, 혈압 관리하듯이 체성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이 체성분을 재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몸무게가 지방이 늘어나는데 근육과 지방은 이 단단함이 달라요. 똑같은 무게, 똑같은 부피라면 근육은 5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조금 빠지고 지방이 5배가 늘어나도 몸무게가 같아져요. 그래서 나이는 갈수록 나는 몸무게 똑같아. 잘 관리하고 있어. 근데 체성분을 보니까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성분, 근육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픈데 없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체성분을 분석해 보면 내가 키가 줄어들듯이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들고 있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특히 마른 비만인 경우 몸무게가 정말 적게 나가고 난 뺄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이 내장 지방 레벨이 높아서 순환이 안 되고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액티바이저를 권할 때도 내장 지방 레벨이 높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속을 태워주는 게 중요하다. 겉의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는 제 자신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There is no shortcut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들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고 편한 거에 제대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덜 먹는 게 어려워서 다 먹고 살을 빼려고 주사를 맞던 거 약을 먹거나 지방 흡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의 효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반작용이 오게 돼서 몸을 망치게 됩니다. 운동, 결국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거, 거기에 우리 좋은 제품들을 PM 제품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한꺼번에 먹는 것보단 가능하면 제대로 나눠서 먹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먹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나는 컨택이 어려워. 나는 그냥 문자로 안내하고 카톡에 초대하고 알아서 하겠지.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될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초대하고 내가 직접 얘기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과정을 지키는 거죠.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어. 나는 천천히 걸을 거야. 천천히 걸어서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 어느 일정 기간은 몰입해서 드셔야 돼요.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고 성공은 어렵다는 거죠. 초대에 집중하고 어려운 거 만남에 집중하고,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고객은 편할 수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과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A가 불편하다면 B가 또 A가 되거든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겁니다. B. 불편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내다 보면 스폰서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마찰이 지는 청춘이랑 똑같죠. 그러면 나 스폰서랑은 안 지내고 나만 내 사업 할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불편하고 어려운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운동을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힘든 게 당연해. 관계가 어려운 게 당연해. 고객은 거절하는 게 당연해. 모여서 함께하는 건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만 넘어가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식단, 관계 피하지 마세요. 피하게 되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만 넘으면 기꺼이 이까지 할 수 있어. 나는 힘들기로 작정했어. 외롭기로 작정했어. 거절당하기로 작정했어. 요거 넘을 거야. 하지만 계속 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넘어가 봅니다. 그분과 잘 지내는 연습. 첫 번째, 스폰서와 화합하는 연습. 이게 모든 사업의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행복하게 사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잘 지내고 팀워크를 맞추는 사람, 100명만 맞추는 것보다 한 명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파트너 중에서도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오래될수록 조금 서로가 너무 잘할수록 불편할 수 있어요. 그분을 제끼는 게 아니라 그분과 잘 지내는 연습이에요.
내 파트너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듯이. 그래서 쉬운 것 치고 가치 있는 일은 없고요. 건강을 지키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불편해서 초대를 멈췄다면, 만나는 것을 멈췄다면, 가는 것을 멈췄다면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바늘을 잃어버리고 방이 어둡다고 밝은 마당에서 바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는 그것들을 넘어가신다면 거기에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을 넘어가서 으쌰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또 전혀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행복하고 오늘 힘을 써서 오늘 성장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랄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일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인바디를 하던 PM을 먹던 네트워크 사업을 하든, 그래서 어떻게 일상을 바꿔나갈지 신경 쓰는 건데요. 인바디 수치를 올리는 거, 건강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랬죠? 좋은 걸 먹기 전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예요. PM을 먹으면서도 나는 좋아진 걸 잘 모르겠어. 물론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서 PM을 먹으면 좋아지는 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용돈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50만 원씩 주셔요. 근데 나는 계속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뭐 술 먹고 뭐하고 날린다고 하면 돈이 쌓일 리가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좋은 거 먹어서 많이 좋아지지만 안 좋은 걸 줄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빵, 떡, 면밥, 과일, 과자, 음료, 요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인하구를 사니까. 그래서 좀 줄이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음식 7, 운동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최소량의 법칙 배웠잖아요. 음식만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조금이라도 어떤 거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하자. 그리고 걷는 것도 하자. 그리고 근력이라도 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빵떡 면과 과일 과자 음료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배고플 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직은 내가 체지방이 많아 좀 더 많이 빼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배고픔을 좀 즐기셔야 돼요. 힘듦을 즐겨야 돼요. 우리 사업은 뭐 하면 외로움을 즐기고 거절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걸 피하려다 보면 어려워요. 난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족한테 전화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거절을 당하는 거, 불편한 거, 저 사람한테 내가 굳이 먼저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거, 불편한데 가서 얼굴 보는 거,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체지방률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고픔을 즐기는 거야. 아이고 배고픔이 오네. 그래 내가 요거 만나고 싶었어. 요거 넘어가고 싶었어. 배고픈다고 또 뭘 먹을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 요거만 넘어가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일상을 바꿀 거야. 그때 받아들이는 거. 그죠? 기꺼이 거절을, 기꺼이 외면을, 기꺼이 배고픔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름길이 없고 이거 넘어가야 된다라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달만.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게 우리 배고플 때 드시는 것들이 있듯이 배고플 때 먼저 스트레칭을 하면 남아있는 열량들 20양, 30양을 많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칭하는 연습 하면 굳어진 근육도 풀어지지만 내 배고픔도 많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배고프다 하면 웨이수, 특히 겨울철이 다가왔죠. 뜨끈한 웨이수, 그리고 리스트레이트수 이렇게 타서 마시면 우리가 생강차나 이런 거 대신에 타서 마시면 정말 근육도 늘어나고 노폐물은 빠져지고 독소도 빠지면서 배고픔도 잊을 수 있고, 그래도 배고프다 하면 저녁 때 우리 야채, 두부, 달걀, 그리고 우리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면역의 70%에서 80% 차지하는 게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우리 필굿 요거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뭐로 한다? 일상을,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인바디에서 얘기하는 체지방량을 낮추고 근육을 높이는, 우리가 C는 I로, I는 D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고객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누구부터? 나부터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일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거 힘들어요. 관리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건 힘들어요. 지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나는 맨날 15,000부 걸어 하시는 분이 땀이 안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일도 나는 매일 뭐 BA 가고 뭐 우리 밴드 방송 참여해. 그런데 고객을 초대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면서 하면 성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초대하고 거절당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다시
골든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10명 새로운 사람 초대할 거야. 집중해서 30명 다시 한번 설문지 받을 거야.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유지 기간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체중과 체지방량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 자,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 달만은 내가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유동식을 2끼 먹고 한 끼 점심 또는 저녁만 먹을 거야. 배고플 땐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보면 다시 몸이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또 일상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거. 남성 20%, 여성 28%, 체지방률 관리입니다. 그리고 내장지방 28 이하, 그리고 CID 체크, 또 마지막 기초대사량 체크. 인바디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인바디를 숫자를 좋게 해주는 방법은 결국 일상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도 포기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왜 못했니 하지 마시고 괜찮아, 잘했어. 내 자신에게도 좀 쉬었다가 힘이 날 때 다시 해보자 라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파트너들도 응원해 주세요. 하지만 못했다고 질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노력한 것만으로 애써주시면 다음에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못 믿어줄 때 내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우리 스폰서라는 건 그 사람이 못 믿는 걸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스폰서가 저 사람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라는 사람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 못 믿을 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태까지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믿어주고 기다려줄게. 응원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덜 먹고 더 움직이도록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을 높여주게 하는 거, 요건 아까 내가 스스로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각오를 도와주는 스폰서의 응원처럼 우리에겐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탑쉐이프라는 제품이죠. 뭘 낮추는 거예요? 혈당과 식욕을 낮춰줘요. 다른 말로 체지방률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죠. 요건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가 어떤 모든 제품이 우리 기초로 3종, 4종, 5종, 6종 이렇게 기초 3종은 뭐예요? 세 가지 제품 탑쉐이프,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가 30대 이상은 먹어라 기초 3종, 기초 4종 40대가 되면 꼭 먹어라 뮤노겔, 기초 5종 50대 이상은 꼭 먹어라 그래서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60대 이상은 꼭 먹어라 뭐가 있어요? 갤링핏 이런 식으로 애우고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이런 기초 제품 중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사질환이다, 생활습관병이다 라고 하면 쓰리고를 포함한 비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탑쉐이프를 내가 집중적으로 이해하면 내 주변에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비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해독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탑쉐이프로 비만 관리 프로그램,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함께 내가 쓴다면, 내 그룹이나 내 가족이나 지인들 한다면 정말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쉐이프는 물론 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주고 몸을 잘 태워주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제품으로서 탑쉐이프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게 많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는 혈당과 식욕 조절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뭐와 뭐로? 식물 원료와 영양소로 뭐가? 호르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식물 원료와 영양소로,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잘 태워주고 잘 빼주고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요건 애우셔야 돼요. 뭘로? 식물 원료와 영양소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잘 태워주고 지방을 노폐물을 잘 빼주고 그래서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줘요. 요요가 없어요. 왜 요요가 없는 거죠? 요요가 없어요. 왜? 호르몬제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식물 원료와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주원료로 보면 비오틴, 비타민 B7입니다. 비타민 B군이 우리 PM 제품에 유독 많은데 비타민 B군이 어떤 제품이에요? 액티바이저를 비롯한 파워 칵테일에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B군을 유독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은 다른 말로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조효소입니다. 효소를 도와주는 효소를
잘 활성화할수록 도와주는 최고의 짝꿍이 뭐 비타민 미네랄 전체가 조효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조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이 비타민 B군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우리를 효소도 발효도 하지만 그 자체의 발효 효과를 높여주고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이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유독 우리 PM 제품에는 비타민 B군 제품이 많고 비타민 B군 중에선 세계 최고로의 매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복합으로는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 비타민 B군, 특히 액티바이지 같은 비타민 B3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뭐 최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 B군 조효소 제품에 대해선 PM이 세계적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탑쉐이프도 비타민 B군 중에서 B7, 비오틴이라고 하는 이 B7 별명이 뭐예요? 뭐를? 네, 모발과 피부, 손톱 건강을 유지한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B7의 뭐 장난으로 단점이 뭐냐? 네, 단점이 아니죠. 네, 모발이 난다. 손톱 건강이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경미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탑쉐이프를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오틴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진대사 순환을 좋게 하다 보니까 말초신경까지 순환을 좋게 하다 보니까 모발이나 피부나 손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식욕을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역할, 그리고 부재지로 들어간 게 그린커피빈 추출물,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지질대사를 도움을 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제품들, 생강 추출물, 뭐 특히 겨울에 생강차 많이 하시잖아요. 체온을 증가하고 순환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넣는데 어떻게 넣었다? 잘 GDP, 그죠? 잘 조합을 일으킨 것, 최대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 균형을 맞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한 가지만 역할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액티바이즈가 이 역할, 뚫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역할만 하진 않지만, 한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어떤 역할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라고 굳이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고 외운다면 비오틴, 아연, 그린 커피빈 추출물, 생강 추출물은 대사 활성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잘 태워주고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요거에 초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식물원료와 영양소로 잘 태워주고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린마테 추출물, 마테는 특히 영양분이 있으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린마테, 체지방을 분해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196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린마테, 거기에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쇠비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산들이 풍부한 제품, 성분, 쇠비름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병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항균, 항염,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잘 빼주는 역할에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한 가지 역할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그린마테, 칼슘, 쇠비름, 흰병나무 추출물, 그리고 여주, 비터멜론이라고 하는 여주, 뭐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유명하죠.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제품, 네, 여주가 들어가 있고, 네, 화이트 멀버리라고 해서 흰뽕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페퍼민트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그래서 요 것들이 혈당 및 식욕을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요 성분들이 처음에 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성분들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탑쉐프 먹고 너무 속이 불편하다, 약간 뭐 미식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분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이런 성분들이 작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을 줄이거나 또는 식후에 먹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면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조절을 해나가면 우리 몸에도 적응이 되면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말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운동도 음식도 원료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비오틴, 아연 같은 제품이 쌓인 거를 잘 태워주고, 마테, 칼슘 등이 굳어 있는 걸, 뭉쳐 있는 걸 잘 빼주고, 여주, 오디 이런 것이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꼭 기억하고 애우셔라고 말씀드립니다. 탑셰이프는 뭐 어떤 걸로? 호르몬이나 약이 아니라 식물원료와 영양소로 잘 태워주고 잘 빼주며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주는 뭐 없는, 요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왜 요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약이나 호르몬제가 아니고 식물원료와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꼭 외워야 돼요. 이건 꼭 외워주세요. 탑셰프 게임 체인저. 정말 이것만 잘 관리해도 이 제품만으로도 고객 관리할 수 있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탑셰프가 뭐예요? 하면 식물원료와 영양소로 잘 태워주고 잘 빼주며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주는 요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살찐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사람들, 잘 태워줄 사람들, 잘 빼줄 사람들, 노폐물 배출해줄 사람들, 그리고 모발과 손톱을 건강하게 해줄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져요, 체지방이 안 빠져요. 그런 경우는 대충 꾸준히는 하지만 대충 하는 거 똑같아요. 왜?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난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그 자리예요. 네. 꾸준히 했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변화, 내 사업의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집중해서 다시 한 달간, 두 달간 하고 유지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일도 마음도 몸도 항상성, 내 몸무게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새롭게 누군가를 잘 지내려고 하면요, 힘들고 불편해요. 그걸 감수하기로 기꺼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그 기간을 넘어가고 외롭자, 힘들자, 배고프자, 이걸 각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편하게 쉽게 가려는 곳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폐물이 많은 분들, 이렇게 체지방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쌓인 게 많으니까 청소하는데 오래 걸린다,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을 좀 더 갖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하는 그곳, 피하고 싶은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가을에 관계에서 가장 불편하고 피한 사람, 물론 내가 안 만날 사람은 필요 없어요. 잘 만나고 소중한 사람인데 불편해, 찝찝해, 그러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돼. 네. 다음이 아니고 추워지면 풀려지면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초대해야 돼.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초대가 답이라고 하는데 어려워. 기존 사람들을 어떻게 한두 사람을 더 열심히, 저 사람이 열심히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고 새로운 사람과 모임을 하는 그곳에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업을 키우시는데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하기 가장 좋은 달이에요. 아직은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또 좋은 계절이죠. 다이어트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그리고 사업하기에도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계신 것, 조금 더 잘하지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일을 시작하셔서 결단하셔서 성장하는 11월, 마무리 잘하는 11월, 액션팩을 활용해서 성장도 많이 하는 11월, 그리고 IMM 도전해서 여행도 꼭 도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